부동산세법은 434페이지부터가 부동산세법입니다. 자, 부동산세법 중에 첫 번째 파트는요, 조세 총론 파트고요. 조세 총론은 학습 포인트가 나와 있고 핵심 키워드 파트 미리 보기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오른쪽에 보면 435페이지. 자, 여기부터 우리 1절 부동산 관련 세금 요거부터 한번 공부하도록 하죠. 자, 오늘 공부하실 때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게 처음에 힘들기 때문에 적응한다 생각하시고요. 처음부터 뭐 공부하면서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듣는 게 공부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주일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 듣는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부하는 게 처음부터 암기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암기는 나중에 차차 우리가 암기하면 되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용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부동산 관련 세금 조세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 관련 조세는요, 좀 아까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접근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첫째,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 흐름들을 보면요, 세 가지 있습니다.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할 때 내는 세금과 부동산을 뭐 했을 때, 보유, 또 하나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각각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취득 관련 조세 그러면 어떤 세금이 대표적인 세금일까요? 그렇죠.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자가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내면 끝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취득한 물건을 등기하고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하고 등록할 때 요거에 대해 취득할 때 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등기를 원해서 설정 등기하든 나중에 말소 등기하든 이 등기하면 그때 등록 면허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보유하는 동안에 매년 토지나 건물 갖고 있으면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많이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인데 매년 내는 세금이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야 됩니다. 자, 이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부동산을 팔 때 순수한 개인이 사업성 없이 우발적으로 한 번씩 팔면 무슨 세 내야 돼요? 양도세.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개인이 내는 세금이 양도세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걸 팔더라도요, 순수한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다든지 주택을 신축해서 신축한 주택을 판다든지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무슨 세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그 종합소득세 중에 아까 6개 중에서 사업소득세 있죠? 그 사업소득세가 이 종합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은 종합소득세라고 그래요. 이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걸 다 통합해서 무슨 소득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그러면 두 가지는 개인이 내는 세금인데 순수한 개인이 내면은 양도세 내고요. 반복적으로 업을 하면 무슨 세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종합소득세.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험 범위예요. 그 취득할 때 두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배울 거고 보유하는 동안에 재산세, 종부세 배울 거고 나중에 양도할 때 순수한 개인이 팔았냐, 양도세냐, 업을 하는 사람이 팔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6가지를 실제 배웁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6가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진 않죠.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자, 다음에는 요거까지 배울 건데 취득 관련 조세에는요, 요거 외에도 이런 세목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우리 취득 그러면 취득세만 생각하는데 실제는 농특세도 더 내야 되고요. 지방교육세도 더 내야 되고 문서 작성하면 무슨 세 내야 돼요? 인지세.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상속세, 증여세 이때 받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이 곁들여 있어요. 자, 보유하는 동안에는요, 재산세, 종부세가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재산세 붙는 지방교육세, 종부세 붙는 농어취득세 이런 것도 내야 되고요. 또 나중에 뭐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부동산 임대에서 얻는 소득은 개인이 얻는 소득은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요. 법인이 부동산 임대하면 법인세. 그 다음에 나중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는 아까 몇 프로 더 내야 된다고요? 10%. 이 지방소득세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 있는데 오늘은 이걸 암기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에 양도할 때 이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일단은 취득 관련 조세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435페이지에 보면
1. 부동산 관련 세금 정의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세금이란 부동산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앞으로 배울 때 취득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세금으로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해서 관련된 세금을 배울 겁니다. 자, 2번,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에는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무슨 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더 붙여내는 농어촌 특별세와 무슨 세가 있다? 지방교육세. 더 붙였다 그래서 있다 부가세라고 배울 거예요. 부가세.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것 중에서 취득세 내십니다. 그럼 취득세만 내는 건 아니고요. 무슨 세를 더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 내실 때 지방교육세 요걸 좀 더 낼 거예요. 그래서 농특세 10% 더 내고요. 지방교육세 20%.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득세만 내면 안 되고 이런 세금도 같이 더 붙여서 냅니다. 좀 이따가 우리 용어 정리에 부가세라는 말을 정리할 때 이 말이 한번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다음 2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하는 무슨 세가 있어요? 인지세. 자, 문서 작성하면 인지세라는 게 부과돼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붙는 이 인지세가 있는데 거기에 칸을 보니까 최저 얼마부터 2만 원부터 최고 얼마까지 35만 원까지 그 칸수가 5단계 나오죠. 자, 5단계 정액제예요. 그 구간마다 금액에 따라서 거기 나오는 게 첫 번째는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나와 있죠. 그러면 2만 원. 그다음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4만 원. 1억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때는 7만 원. 그럼 1억 원 초과 10억 원일 때는 15만 원. 10억 초과하면 35만 원. 이게 정액제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 땅을 산다, 건물을 사면 그 인지세를 내야 돼요. 인지세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자,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 경험상 부동산 살 때, 집을 사볼 때, 집 살 때 여러분들이 문서에다가 인지를 붙였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얼마짜리 붙였을까요? 15만 원짜리가 많이 붙었을 거예요. 왜 15만 원짜리일까요? 그렇죠. 그 구간을 잘 보면 1억 원 초과 10억 원 사이에서 집을 많이 사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이런 집들이 1억부터 10억 사이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5만 원짜리를 많이 붙였을 거예요. 근데 10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인지를 얼마 붙여야 돼요? 35만 원. 그래서 그게 35만 원은 10억이 넘어가는 집부터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주기 때문에 주택은 15만 원짜리고 35만 원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산 집이 7억 원짜리 샀다 그러면 15만 원짜리 인지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12억짜리 집 샀다 그러면 3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디 보냐면 우리 집에 가시면 집 사면은 등기 권리증이 있어요, 없어요? 등기 권리증에 보면은 그 뒷면에 보면 우표같이 생긴 거 보셨어요? 우표같이 생긴 게 그게 7장 반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000원짜리 15장이 붙어 있는데 그게 우표같이 생긴 게 수입인지인데 그게 인지세를 냈다는 증명이에요. 그럼 이제 그 우표 같은 거 쭉 붙이면은 그게 아마 10억짜리 이상 사면은 35장을 붙이면 너무 공간이 많으니까 2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붙여요. 어쨌든 이렇게 붙여 있는데 우표같이 생긴 게 인지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뒤에 인지가 안 붙어요. 요즘에 등기 권리증 보면요, 앞에 조그만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등기 정보라고 그래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리증에 보면 우표 같은 게 붙어 있는 건 좀 오래된 권리증이고요. 요즘에 최근에 권리증에는 우표가 없어요. 거기에 맨 앞에 스티커에 보면 정보가 있습니다. 등기 정보. 거기에 보면 인지세 냈다는 게 다 이 컴퓨터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찾아도 뒤에 우표 같은 거 안 붙일 거예요. 그냥 맨 앞에 등기 스티커에 붙어 있으면 거기에 다 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 살 때, 땅 살 때 법무사가 하루나 이틀 전에 전화 올 거예요. 얼마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취득세 얼마 갖다 주시고요. 인지세 얼마 필요하니까 얼마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구간에별로 15만 원 주십시오. 그러면 1억부터 10억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사는 가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무사가 전화 오면 인지세 얼마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문서를 작성할 때 이 부담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인지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숫자 2만 원부터 35만 원은요.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는 건 없고요. 한 번도 29회 동안 나온 적은 없고요. 요거는 참고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살 때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인데 2만 원부터 35만 원 있고요. 대부분 아까 얼마짜리가 많다고 그랬어요. 15만 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시험에 1억 원 초과 10억 원이면 인지세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요. 부동산을 뭐 받으면
증여 또는 상속 받았을 경우는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 또는 무슨 세를 내야 돼요? 상호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금전으로 받으면요, 상속세와 증여세만 내면 돼요. 근데 받는 물건이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이런 거 받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이런 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취득세 대상물하고 같이 받았을 때 대상이 돼요. 그럼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만약에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부동산을 받았다 그러면 취득세도 내야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무슨 세 내야 돼요? 상속세.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으로 받았다 그러면 취득세는 없어요. 그때는 금전을 받았으니까 상속세만 내면 돼요. 현금으로 받았냐, 예금 받았느냐, 주식 받았냐 이러면은 그냥 상속세만 내면 되고요. 이때 부동산으로 받았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무조건 상속받았다고 취득세 내라 그건 아닙니다. 받는 물건이 있는데 나중에 13가지 물건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부동산을 뭐 받으면? 증여. 증여 받으면 취득세도 내야 되지만 무슨 세도 내야 돼요? 증여세. 그게 부과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점에 따라 사망 이후에 받으면 상속이고요. 생전에 받으면 뭐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증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입니다. 자, 부동산을 보유할 때 1차적으로 무슨 세 내고?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냅니다. 자, 그래서 세목마다 재산세, 종부세가 있는데 그거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주택은 1차적으로 뭐 내고?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담세 내야 돼요. 그래서 주택은 다주택자, 고액 부동산을 주택을 소유하면요, 일정 금액은 재산세 내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 내야 돼요. 종부세 시간에 금액도 알려줄 겁니다. 자, 두 번째, 건물, 가로 열고 뭐는 제외하고, 주택 제외. 그럼 상가 건물, 공장용 건물, 상가용, 빌딩 이런 거는요, 재산세만 부과해요.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1차적으로 무슨 세 내고?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담세. 이 두 개를 내는데 앞으로 종부세 대상은 두 개예요. 주택과 토지만이에요. 대부분 주택이나 토지는 투기 대상입니다.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2개, 3개, 10개 갖고 있으면 약간 투기성이 있고요. 땅도 자기가 실소유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놀리고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쓰는 게 땅에 대한 투기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와 주택만 종부세 부과 사유돼요. 왜 그러면 상가 건물은 대상이 아니냐? 상가는 영업장이기 때문에 상가, 공장, 영업용 빌딩 이런 것들은요, 재산세 자체만 부과하지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 건물, 토지, 주택은 다 재산세 내지만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에 한해서만 종부세 내는 거지 상업용 건물 이런 거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부세는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 주택이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재산세를 낼 때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를 20%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요. 종부세 낼 때는 농특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덧붙인 세금을 아까 일명 줄여서 뭐라고요? 부가세 이런 말 쓰는데 좀 이따가 부가세 말을 나올 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 낼 때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고요. 종부세 낼 때 농특세 내요. 좀 이따가 표로서 한번 나올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표에 보면 토지 그러면 1차적으로 무슨 세 내고? 재산세. 일정 금액을 초과한 과다 보유자는 종부세. 그 다음에 주택도 1차적으로는 재산세 내고 일정 금액을 초과한 과다 보유자는 종부세. 근데 건물은 오로지 무슨 세만 내요? 재산세. 100억짜리 빌딩이든 1000억짜리 공장이든 그냥 재산세만 내요. 종부세 자체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낼 때는 의무적으로 뭐를 내야 돼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종부세 낼 때는 농특세.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더 붙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더 붙이는 세금, 일명 줄여서 뭐라 한다?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라고 해서 더 붙인 세금이라고 그래요. 세금에 더 붙인다. 부가세. 좀 이따 공식 명칭이 부가세란 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부동산 뭐와 관련? 양도 관련 세금. 취득 방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국세인 무슨 세와? 양도세와 두 번째 양도소득에 대해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가로 열고 양도세액의 몇 프로? 약 10%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럼 아까 우리 양도세 낼 때 의무적으로 뭐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 이것도 냅니다. 양도세가 만약에 70%다 그러면 이게 7%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50%다 그러면 이게 5%. 아까 이게 14%면 1.4%. 아까 복권에 대해 당첨돼서 30%면 3%. 이게 하여튼 요 세액에 무조건 10%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에서 나중에 미등기 전매 그럼 70%인데 거기에 7%가 더 내니까 실제는 77% 이렇게 나올 거고요. 55% 이렇게 하는데 원래 양도세에 나오면 70, 50, 40이라고 하는데 부가세까지 같이 내야 돼. 부가세는 아닌데 요 지방소득세 10% 내기 때문에 이게 70%면 몇 프로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7%. 이게 14%면 몇 프로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1.4. 요거에 무조건 세율에 10%를 뭐를 더 내야 돼요? 지방 소득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과거에는 부가세였는데 지금 부가세란 말 안 쓰고요. 독립세로 전환됐는데 어쨌든 양도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부가세라고 안 합니다. 독립세라고 그래요. 독립세.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 표에 양도소득은 국가에 내는 무슨 세가 있고요? 양도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는 취득, 보유, 양도가 있는데 오늘은 요거에 나와 있는 거를 암기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3월 달 가야지 이제 제대로 암기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헷갈려서 암기는 안 하고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요거는 그냥 개념 파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는 지금부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조세에 대해서 한번 내용 파괴해 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조세 정의, 그다음에 세액 계산 나와 있는데 조세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에 보니까 조세의 정의가 세 줄로 돼 있네요. 우리나라 현재 조세의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조세란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뭐 때문에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어느 법에 의해서 세법 규정이 위하여 과세 요건을 뭐하는 충족하는 누구에게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이시 없이 반대급부 없다. 그래서 비대가성이라고 합니다.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자율성이에요, 강제성이에요? 강제성이죠. 자율성을 주면 사람들이 세금 안 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만약에 부과 징수할 때 어기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에도 부과하고요. 또는 고지했는데 재날짜 안 내면 가산금 이렇게 강제성으로서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줘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세 경제적 부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줄로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개념 분석해 볼게요. 자, 현재 조세 그러면요. 과세 주체가 누구냐? 아까 과세 주체는 두 가지죠. 누구하고 누구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데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앞으로 조세는 이 두 가지 단체 외에는 부과 징수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다, 조세가 아니다. 조세가 아닙니다. 공과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내는 거지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면 뭔가 내는 거 있죠. 전기 사용하면 전기세예요,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라고 그러지 전기세 그러면 안 돼요.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닙니다. 수도 사용하면 수도요금 또는 수도료 우리 이제 수도세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못하면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이러는데 다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공과금은요.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기, 수도, 가스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내는 거예요. 우리 여름에 되면은 전기를 어때요? 좀 많이 사용하죠.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어야 되니까. 그러면 전기요금 어떻게 돼요? 좀 많이 내야 되고. 이제 가을에 되면 선선하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기요금이 싸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쓴 만큼 내는 거지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은 아까 반대급부가 없다 그랬으니까 이런 어떠한 전기 공급받고 가스 공급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공과금은 조세다, 조세가 아니다. 조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한 만큼 사용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조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뭐냐, 목적이 뭐냐면은 첫째, 우리 재정 수입 조달에 관계 있어요. 국고적 목적이라 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자체를 운영하려면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겁니다, 세금. 자, 하나의 약속이에요. 자, 국가는 국민을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주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만들어서 자기 걸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사유재산이 없다면 국가가 다 영토나 이걸 다 관리하면 세금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는 이게 국민은 국가가 부담할 세금을 부담하는 거고요. 그다음 써야 될 돈을 부담하는 거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면서 사유재산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에 따라서 재산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형성했다고 해서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버는 거니까. 그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다 보니까 국민은 국가가 써야 될 세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 수입의 조달이 있다. 가장 근본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만한 재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민을 보호하려면 그만한 또 국방이나 치안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에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재정 수입 조달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로요. 우리 현재 국세 그러면요. 14개 세목 중에 있죠. 그중에서 작년 2017년도에 추정치가 257조 원 정도 거쳤어요. 국세만. 257조. 올해는 좀 늘어나가지고요. 2018년도에는 272조 원 정도 지나갑니다. 2018년도 올해 추산치예요. 2018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산치가 한 272조 원. 이게 국세로만 걷는 세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세외 수입 있죠? 국세 외에 세외 수입은 뭐냐면 우리 어떤 걸 위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뭔가 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차량을 아무데나 막 세워놔요. 아무데나 세워놨다가 오면은 일 보고 오면은 앞에 뭔가 스티커 붙어 있죠. 뭐 붙어 있어요? 과태료, 주체 위반했으니까 과태료인데 그런 기초 위반하면요 시군구에서 단속을 해요. 그래서 거기 스티커 맨 밑에 보면 무슨 구청장 이름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게 행정에서 행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게 과태료 부과돼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휴지를 아무데나 버린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은 그때 또 과태료 부과돼요. 자, 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통하고 관계 있는데 속도를 좀 빨리 가는 바람에 약속 시간이 늦어서 좀 빨리 가다 보면 속도 위반할 수도 있죠. 신호 위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카메라에 찍혀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경매한 죄라고 해서 경범죄라고 해서 범칙금이 부과돼요. 그러니까 뭐 7만 원짜리 범칙금, 6만 원짜리 뭐 범칙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주로 교통 이런 범칙, 경매한 죄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범칙금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연말 되면 무슨 단속이 많아요. 그렇죠. 음주 단속. 내년 뭐 1월달, 2월달까지 음주 단속 많이 나오는데 이때 나중에 나오면 이제 음주 단속에서 뭐 나중에 뭐 정지가 됐든 취소가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부과될까요? 음주 단속은 좀 세요. 그죠? 벌금이 부과돼요. 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 부과되는데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막 이렇게 부과되는 게 벌금입니다. 벌금. 그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업을 위반했다. 그럼 뭐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벌금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위반했기 때문에 내는 건데 세외 수입으로 한 27조 원이 거쳐요. 자, 그다음에 기금을 운영해서 수입이 있습니다. 150 정도. 그래서 올해는 약 450조 원 정도가 국세, 그다음에 여기는 세외 수입, 뭐 벌금, 과태료 이런 거 기금 수입에서 올해 한 450조 정도가 거친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428조 원 정도 거쳤습니다. 자, 이거 걷어가지고 세금, 기금, 그다음에 세외 수입 다 걷어가지고 요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예산으로 갑니다. 국가 예산. 자, 2018년 올해 국가 예산이 428조 원이에요. 올해 우리나라에 쓰는 돈이 428조입니다. 국세만. 지방세 빼고 국가가 운영하는 세금.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돈 어디? 복지. 보건, 복지, 노동에 많이 씁니다. 그 외에 일반 지방행정, 교육, 국방, R&D 사업, 그다음에 농림수산, 공공질서 안정, 그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산업 이런 돈을 많이 쓰는데 이 전체 다 더하면 이게 428조 원 된다고 그래요. 자, 이제 내년이 몇 년도입니까? 2019년. 어제부터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 내년 쏠 우리나라 예산 얼마일까요? 470조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예산이 470조예요. 올해보다 많이 늘었죠. 9.7% 인상합니다. 9.7%. 내년에 가면요 504조 원 갑니다. 504조 원. 후년에 가면 더 늘어나요. 계속 이게 추세가 늘어납니다. 이게 예상치인데 올해 470, 내년에 504조, 그 다음에 500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요. 자, 올해는 보건복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좀 늘어났고요, 일자리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방행정, 그다음에 교육 좀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숫자 475, 470조인데 어제부터 예산 정책이 들어갔습니다. 12월 초까지 예산이 확정이 돼야 돼요. 여기 끝나면 바로 이제 뭐 하냐면 법률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아니면 여러분 공법에 배우는 주택법, 건축법 이런 법률이 12월 달에 막 통과돼요. 그럼 이제 그런 법률이 다 나와서 내년에 2019년도 예산도 끝나야 되고요. 법률 통과도 다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법이요. 12월 달에 법률이 많이 통과돼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책이 기본서가 좀 늦게 나와요. 다른 거 학개론, 민법 이런 거 중개사법은 11월이나 이렇게 아니면 12월 초에 나오는데 세법은 좀 늦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법률이 좀 통과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나중에 세법하고 공법책이 제일 좀 늦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다른 거 다 나오는데 왜 세법하고 공법 안 나옵니까? 이거는 법률이 12월 달에 통과돼서 그래요. 그나마 예전에는 심한 경우는 12월 31일 날 막 통과되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집필하고 그러면 좀 오래 걸려서 1월 중순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빨리 통과되고 개정 안 갖고 쓰다 보면은 약간 좀 빨라지는데 어쨌든 12월 말 정도 되기 전에 우리가 책이 기본서가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세법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법률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다른 거는 이제 기본서를 미리 받아봐도 세법은 좀 늦는다. 공법도 아마 좀 늦게 나올 거예요, 책이. 이게 예산이 다 끝나고 이제 법률이 다 통과되면 이제 올해 다 끝날 겁니다. 어쨌든 12월 달에 주로 소득세법, 우리 지방세법이 대부분 시행령 이런 거 다 통과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에 또 시험을 또 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개정된 걸 반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예산이 다 끝나야 돼요. 예산. 그래서 올해 그냥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470조입니다. 올해. 아니, 올해가 아니죠. 2019년도 예산이 470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75조인데 이게 국구적 목적이다. 재정 수입 조달에 있다. 이게 가장 근본 목적이에요. 자, 2차적 목적은요. 사회 정책적, 경제 정책적 목적인데 어떠한 억제 정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회 정책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소득이 많은 자는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고 적은 자는 적게 내서 좀 많이 낸 사람하고 적게 내는 공평하게 쓰자.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부의 세습을 좀 억제하자. 그래서 부의 세습을 좀 억제하는 거고 경제 정책적 목적은요. 개별 소비세 마냥 소비 억제입니다. 소비 억제. 그러면 사치성 물건을 소비를 많이 하면은 거기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세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좀 소비가 좀 둔화되겠죠. 이런 개별 소비세는 소비 억제 목적이에요. 이런 정책적 목적, 사회 정책적, 경제 정책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근본 목적은 국가를 운영하는 재정 수입, 그다음에 지자체를 운영하는 재정 수입 조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아까 우리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는 조세예요, 조세가 아니에요. 조세가 아닙니다. 아까 세외 수입, 아까 27조 원이 있었죠. 그게 조세 외 세외 수입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편성해서 예산을 쓰지만 이건 세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준조세 성격으로 써요. 조세는 아니지만 이것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부 걷어가지고 국가 예산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란 말은요. 우리 세법 시간에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냐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속에 과태료 부과한다, 벌금 부과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뭐 3년 이하 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니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건데 그 중개사법 보면은 위반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벌금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건축법을 위반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세법 시간에는 범칙금 과태료란 말을 안 써요. 대신 세법을 위반하면 아까 뭐를 부과해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 세법은 가산 세라고 그래야 돼요. 가산세. 요 비슷한 말이 가산세예요. 세법은. 여러분들 신고 안 했고 납부 안 하면 의무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했으니까 그때 세법은 취득세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양도세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요 과태료하고 비슷한 말이 세법에서는 가산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 행정법이 처벌이 과태료라면 세법에서 쓰는 용어는 가산세입니다. 대신 고지받았는데 정해진 날짜에 납부 안 하면 아까 뭐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산금. 가산금은 우리 세법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고지서에는 가산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은 조세다, 조세가 아니다. 조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위반해서 금전적으로 불이익 받는 거는 다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내면 뭐 내는다는 기분 들어요. 세금, 범칙금 내도 세금 내는 것 같고 맨날 전기요금 내는 것도 세금 내는 것 같은데 다 세금이 그런 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14개와 지방자치가 정한 11개, 우리나라 25개만 세금이지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범칙금 이런 거는 조세 성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조세 부과의 목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조세 부과의 근거는요. 과세권자는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법률에 따라 부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세는 법률주의예요. 조세 무슨 주의라고요? 법률주의. 여러분들 세금을 내는 이유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여러분들한테 세금 부과하는 이유가 법률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우리 필수적으로 법률에는 4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또 하나 뭐 있어요? 세율이 충족돼야지만 법률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법률로서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4가지는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법률은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그죠?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제정돼야지 그때부터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법률을 만들어지지 않고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 부과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이번에 내년에 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예요. 종부세 세율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죠? 세율 올린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부동산 많이 소유한 사람 세율 올린다. 근데 이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국회. 근데 국회에 통과해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할까요? 야당. 아마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할 거예요. 통과 여부는 미지수예요, 아직. 그냥 법률안은 올라가는데 그게 여야 간 합의해서 그게 법률이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내년에 시행되는 거지. 법률도 통과 안 됐는데 정부가 안을 냈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종부세 올리겠습니다. 그건 정부 생각이고 아직까지 법률은 통과 안 된 거예요. 내년부터 당장 올린다 할 수가 없는 게 법률이 통과 여부를 미지수예요, 사실. 그럼 이제 나중에 싸우다 보면 서로 간에 딜을 합니다, 딜을.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한 거 아까 470조를 넘기려면 한나라당이 또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럼 그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딜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정책을 예를 들어서 줄일 테니까 좀 줄여줄 테니까 종부세법을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서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밑에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통과될 수도 있고요.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정해서 통과될 수도 있어요. 즉 정부에서 나온 안보다 세율이 좀 약하게 통과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다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가 돼야지만 부과하는 거지 법률도 없는데 세금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부가 원해서 올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꼭 통과해야 돼요. 국회를 법률로서 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를 배운다고요?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에 기본서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법 몇 조 몇 조 이렇게 나와요. 시행령 몇 조. 그래서 지방세법 몇 조. 지방세법 시행령 몇 조. 좀 추가하면 시행규칙까지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조세는요. 납세 의무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납세 의무가 있어요. 아까 국민에는 누굴 포함한다? 법인 포함. 영리든 비영리든 공공법인이든 다 포함해요. 국가나 지자체 외에는 법인은 다 납세 의무가 있다. 자, 그다음에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비대가성, 반대급부가 없는데 개별적 보상은 없다. 다만 전체적인 보상은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낸 것 같고 아까 국방이나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보상은 들어가더라도 개별적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신 전체적인 보상은 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금을 납부할 때는 뭘로 납부하는 게 원칙일까요? 그렇죠. 우리 금전 납부가 원칙이죠. 여러분 세금 낼 때 항상 금전 납부해요. 근데 일부 세목은 뭐도 허용된다. 물납도 가능해요. 물납은 부동산 이런 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세목은요. 상속세, 국세 중에서는 물납이 가능한 건 상속세고요. 지방세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건 재산세입니다. 이 시험 문제는 최근에 2번 내봤는데 17회 때, 25회 때 2번을 시험을 나왔어요. 다음 중 물납이 불가능한 거 골라라. 17회 때 답은 부가가치세가 답이었는데 그리고 25회 때는 물납이 가능한 것만 골라라.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거는 가끔 한 번씩 냅니다. 가끔. 근데 오늘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물납 제대로 배우고 특히 재산세 배우고 배울 때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일부 세목은 뭐도 허용한다. 물납. 근데 여기 보니까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법인세는 2016년도에 물납이 다 어떻게 했어요? 폐지했습니다. 종부세도 폐지했어요. 올해 29회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종부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문제를 냈는데 어쨌든 종부세는 2016년도에 폐지했습니다. 종부세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런 문장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조세의 정의인데 이 조세의 정의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에 우리 세법을 배우는 거니까 조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7가지로 정의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우리 교재 437페이지에 나오는 조세의 정의 3줄을 한 번씩 개념 분석해봤고요. 그 밑에 보면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용어 정리에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과세 요건 4가지 요건하고 과세권자, 국가나 지자체, 부가징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나오는 용어 부가징수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부가란 세금을 매기어 부담하게 하는 것을 부가라며 부담시키는 걸 부가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징수라 하면 과세권자가 행정 목적을 달성을 위해 조세를 납세 의무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한다. 부담시키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부가징수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부가징수라는 용어만 좀 이해하면 되고요. 자,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세권 체계들을 보면 국세 그러면 과세관청이 정부라고 해서 국세는 크게 나누면 아까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는데 내국세는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국세청. 근데 실제는 일은 국세청이 아니라 세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국세를 신고하러 갈 때는 다 어디로 가시면 돼요? 세무서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관세는 어디로 가시면 돼요? 세관에 가서 관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자체장은 과세관청에 따라 도세가 있고요. 특별시세, 광역시세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할까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 그 밑에 특별자치도 나와 있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원래는 우리 특별시, 광역시, 도세, 특광도세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 두 가지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주도하고 세종시를 말하는 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에는 특광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도에는 자치구가 시군이 있죠. 시와 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도에는 시군, 그 다음에 광역시나 특별시에는 구. 그래서 지금 나오는 서울특별시 그러면 25개 자치구가 있고요. 광주광역시에도 구가 있습니다. 이 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과세권 통합이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그냥 세종시, 제주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액계산 과정 나와 있는데 한번 등식을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등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액 산출하려면 아까 어떤 등식이 필요했죠? 세액 산출하려면은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과세 표준. 여기다 뭐를? 세율을 어떻게 해요? 곱하면 세금에 대한 산출세. 그래서 이게 산출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산출세. 자, 두 번째 산출한 다음에 나중에 감면세액이 있는데 감면이라는 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에 더 증가되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줘요. 50% 감면, 30% 감면, 75% 감면,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럼 빼면은 결정세액은 바르게 정한다. 바르게 결단한다. 이런 뜻을 결정세액이라고 하고요. 결정세액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아까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 그랬죠? 그때 부과되는 게 뭐예요? 가산세 도해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와요. 자, 납부세액을 고지했는데 지정된 날짜에 납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붙어요? 가산금. 처음에는 가산세가 먼저 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꾸 고지했는데 지연되더라, 안 내더라 그러면 가산금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걸 뭐라 그랬죠? 징수금 이렇게 변해요. 자, 공식인데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쓰는 문장은 1번이에요. 1번. 이것만 주로 쓸 거고요. 2번, 3번, 4번은 참고하시면 돼요. 자,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과세 표준이 1억 원인데 세율이 10%입니다. 꼭 곱하면 산출세액이 얼마 나와요? 1,000만 원 나오겠죠. 자, 1,000만 원 중에서 감면세액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1,000만 원이 결정되는데 50% 감면된다. 그러면 반을 어떻게 해요? 겸익해 주겠죠. 그럼 500만 원을 빼주면 실제 결정된 거는 500만 원. 자, 500만 원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냥 500만 원 내면 돼요. 근데 만약에 500만 원을 무신고했다, 부정하게 신고했다, 과소 신고했다, 그러면 뭐가 붙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할 때는 예를 들어 200만 원 붙었다 그러면 요걸 플러스해서 납부세액이 늘어나죠. 700만 원. 만약에 성실하게 신고했으면 얼마 내면 되는데?
500, 불성실하니까 700. 이렇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사람들이 이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신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700만 원 내라고 고지했는데 자꾸 안 내요. 연체되면 그때 부과되는 게 뭐예요? 가산금.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붙었다 그러면 총 걷어들일 세금은 800, 그 징수금은 800만 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되는 것도 있어요. 특히 가산세, 가산금은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에 플러스 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니까 가산세, 가산금은 불이익이고요. 감면세액은 혜택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세액은 빼주는데 가산세, 가산금은 불이익 주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되고요. 고지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뭐가 붙는다? 가산? 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의 공식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 공식 갖고 시험에 나오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을 쓴 거고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만 따로 용어 정리해 드릴 거고요. 감면세액은 감액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용어 정리해 보면 감면세액 나와 있는데 감면세액이랑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두 가지 법인데 앞으로 국세 감면이 궁금하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이 궁금하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이 궁금하다.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양도세 감면 그러면 조세 특례제한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세, 취득세, 등유면허세, 재산세 감면 궁금하다.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게 특별법으로서 감면과 면제를 수록하는 법이에요. 이 법은 우리가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냥 용어만 이해해 주면 돼요. 자, 이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요 산출세액에 감면 신청자에게 경감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거를 무슨 세액이라 한다? 감면. 감면이란 건 일정 부분을 감액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가산세란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무슨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를. 또 하나는 세금을 모았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는 본래 세액에 일정 비율로 더 붙여지는 세금을 말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가산세, 세금에 더 붙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산출가세액에다가 붙여서 이 결정세액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게 가산세예요. 자, 다음에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세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고지했는데 고지세액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여기에 부과되는 게 뭐다? 가산금. 그래서 고지한 날짜에 정해진 날짜에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고지세액에 정해진 날짜에 납부 안 하면 가산금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징수금이란 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거두어 드리는 세금과 가산금 등을 뭐한다? 총칭 다 더한 게 징수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용어 정리 한번 쭉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세 뭐 나왔습니까? 분류. 우리나라 조세 체계인데 조세 분류를 한번 정리해 보죠.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일명 국세. 세목은 몇 개 있어요? 14개 세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는 아까 몇 개 있다 그랬어요? 11개.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는 25개 있는데 우선 국세부터 먼저 분석할게요. 자, 국세는 14개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이 현재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내국세가 있고요. 또 무슨 세가 있어요? 관세. 자, 내국세와 관세를 크게 나누는데 내국세는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소득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재산 이런 것들을 보고 가져야 하는 게 내국세.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관세. 관세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붙이는 세금입니다. 관세다. 자, 내국세는요. 보통세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세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일반 경비를 조달하는 세금 무슨 세? 보통세. 처음부터 특정 목적, 어떤 특정을 목적을 위해서 걷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목적세는 걷어가지고 아무 용도에 막 쓰면 안 되고요. 해당 용도가 있어요. 좀 이따가 타이틀을 읽어보면 이게 어디에 써야 될 돈인지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런 특정 용도에만 써야 되는 것, 이게는 무슨 세를 한다? 목적세.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세로 분류된 거는 목적을 갖고 걷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다 무슨 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세.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부분이 보통세 위주로 배워요. 보통세. 자, 그러면 이제 보통세는 다시 또 구분하는데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다고 그래요. 자, 둘 차이는 직접세 그러면 세금을 납부할 자를 납세자라고 그래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자를 납세자라고 하고요. 세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그래요. 담세자, 부담자라고 합니다.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할까요? 불일치할까요? 일치하면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간접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타인에게 조세를 전가를 예상한 건 간접세, 타인에게 조사를 전가할 수 없는 거는 직접세. 그래서 직접세는 본인이 납세자고 본인 주머니에서 부담하는 게 직접세. 다른 사람이 부담한 거를 걷어놨다가 대신 신고해 주는 거예요. 요거를 간접세인데,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주로 소비세.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마다 부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 공급자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신고해 줘요. 그런 것들을 대부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자, 직접세는 어떤 세금이 있느냐? 이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개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무슨 세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그다음에 상속받으면 상호세. 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종부세는 부동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냅니다. 자, 이런 세금들이 다 직접세예요. 본인이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요. 법인이 소득이 있으면 법인이 신고하되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속받으면 상속인이, 증여받으면 수증자가 본인이 납세 의무자고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돼요.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거를 다 직접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많이 소유하면 본인이 납세자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이런 세금은 다 무슨 세라고 한다고요? 직접세. 주로 앞에 나오는 소득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재산이 주로 직접세로 돼 있어요. 소득이 있는 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 받으면 받은 사람이, 보유한 사람은 보유한 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직접세라고 합니다. 자, 간접세는요, 소비세들이 주로 간접세예요. 대표로 무슨 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그럼 문서 작성하면 아까 인지세. 주식 거래하면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하면 거래세라고 해서 살 때는 붙이지 않는데 팔 때 0.3%만큼 거래세를 내는데 증권거래세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 거래하면. 그래서 주식을 거래할 때는 살 때는 부과하지 않는데 팔 때 증권거래세가 0.3% 이렇게 부과합니다. 뭐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전체 0.3%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증권거래세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혹시 주식에 관심 있으면 팔 때 0.3%씩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를 증권회사에서 중개해주고 대리해주고 나중에 세금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띄고 나머지 실수령만 줘요. 자, 그럼 이게 0.3% 증권거래세 내야 됩니다. 자, 목적세는요, 타이틀을 보면 다 써야 될 목적물이 다 있어요. 자, 교육세 걷어가지고 어디에 써요? 교육에만 써야 돼요. 이게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교통하고 에너지, 환경. 농어주 특별세는 농어민 지원사. 자, 참고로 우리 교육세는요, 목적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는데 1982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예전에 교육받을 때는 이 교육세 같은 게 없어서 여러분들은 많은 혜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급식이니 무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다 교육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건설 같은 것도 아니면 학교에 대한 처우 개선 아니면 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 뭐 에어컨도 설정해주고 다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뭐 난로 갖고 뭐 추워서 뭐 하고 아니면 급식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손에는 교육을 많이 하자. 그래서 교육세를 거둔 게 1982년부터 거둔 거예요. 그때 제정돼 가지고 1982년 1월 1일부터 교육세를 걷어 가지고 교육재정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에 쓰고 있어요. 자, 타이틀이 두 번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처음에는 이게 교통세였어요. 교통세. 교통세는 주로 뭐 때문에 걷는 거예요? 도로, 지하철, 항만, 공항 이런 거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통세라는 걸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세는 1991년도 1월 1일부터 교통세라고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통세가 1991년부터 도로 확충하려고요. 처음에 우리 경부도로 닦을 때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외국에서 뭐 들여왔어요? 차관들이 와서 그 도로 깔아가지고 물동량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거를 닦아가지고 이 물류가 많이 이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돈을 모아서 계속 도로를 넓히면서 도로 교통하고 관계 있는 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잘못 닦여 있어요. 잘 닦여 있어요. 웬만하면 다 닦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섬 같은 경우도 다리가 다 낮기 때문에 이제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은 거의 다 충만했어요. 충당이 됐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원래 교통세는 없어져야 돼요. 이 목적세는요, 한시적으로 목적이 달성하면 세목이 없어져야 돼요. 네. 세금을 하나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국민들이 저항이 많죠. 왜냐하면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있던 거를 없애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없애면 아쉽죠. 없애질 않아요, 자꾸.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통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두 개의 문장을 늘렸어요. 에너지와 환경. 그래서 현재도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이게 MB 정부 때 늘린 겁니다. 에너지 고갈 때문에 외국에 있는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국가 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되니까 환경 부담금 같은 거 내야 돼요. 그래서 환경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에너지 환경세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 말까지 부과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죠. 근데 없어지지 않고요, 연장이 돼버려요. 이게 3년 전에도 만기가 끝났어요. 근데 3년 연장했으니까 또 연장합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사실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게 연장 법안으로 올라갔으니까 아마 연장돼 버릴 겁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1994년도, 이거 미안합니다. 91년도가 아니라 94년도 1월 1일이고요. 요게 94년도 7월 1일부터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1994년. 자, 농어촌 특별세가 계기가 된 거는요, 우리나라가 뭐에 가입해서 WTO에 가입하는 바람에 수익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익 개방 중에 여러 가지 개방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던 게 개방이 있어요. 무슨 개방이에요? 쌀 개방,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쌀에 식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하려고. 그런데 이게 WTO 가입 주권에 이거를 모든 농수산물을 개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농어민들 데모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농어민들을 달래주려면 뭐를 걷어서 지원해 줘야 돼요. 뭐를요?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현재 목적이 다 달성됐어요, 사실. 없어지면은 누가 또 반발해요? 농어민들이. 그래서 없애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도 원래는 한시적으로 부과하려고 10년 정도 부과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금들이 다 목적이 충족하면 없어져야 될 세금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세금이 좀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무슨 세네요? 관세. 예, 관세도 우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국세에 대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세, 그럼 아까 몇 개 있었죠? 11개. 11개가 있는데 도를 중심해서 도세와 시군세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를 중심해서 자치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도 그러면 시군,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그러면 자치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주광역시는 광역시고 구가 있고요. 전라남도 그러면 도에 시, 군이 있을 겁니다. 아까 특별자치시도 있었고 특별자치도도 있었고요.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빼고, 왜냐면 거기는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게 도를 중심해서 도세에는 도세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시군세가 부과하는 게 있고, 특별시, 광역시세가 있고, 자치구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냥 해설을 해드리면, 자, 지방세 중에 우선 부동산 취득하면 무슨 세 내야 돼요? 취득세. 그다음에 등기하고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레저세는 어디 출입할 때 낼까요? 카지노장, 도박장, 경마장, 경륜장, 골프장 이런 데 출입하면 레저세를 냅니다. 레저세. 뭔가 즐길 수 있는 레저에 대해서는 레저세를 따로 부과해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따로 부과하지는 않고요. 위에 보면 무슨 세 있어요? 부가세. 앞으로 부가세가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지방소비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부가세 걷어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지자체에다 넘겨주는데, 이 지방소비세는 여러분들이 따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거둔 다음에 국가가 일부 재원을 지자체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5% 넘겨줬는데 재원이 자꾸 부족하니까 지금은 11%를 늘려줬어요. 그래서 11%를 넘겨주는데 요거 지방소비세 넘겨주면 1년에 한 번씩 특광 도지사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나눠 갔습니다. 그럼 나눠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해서 회의해요. 그래서 특별시 얼마, 광역시 얼마 이렇게 해서 도에 얼마 이렇게 분류하니까 요 지방소비세는 국가가 지자체에다 넘겨주는 돈이에요. 지방소비세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가세 내면은 같이 내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소비세. 같이 다닐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게 무슨 세? 주민세. 8월 달 되면 균등분 주민세 내십시오. 그래서 2만 원 이하에서 주민세가 고지서가 올 거예요. 근데 2만 원 이하다 보니까 액수가 좀 커요, 작아요. 작다 보니까 내구도 많이 잊어버려요. 내가 냈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어쨌든 2만 원 이하에서 주민세가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7월과 9월 달에 고지서가 오고요. 자동차세는 언제? 6월과 12월 달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6월 달, 12월 달 다음 달 되면 자동차세 6개월마다 한 번씩 고지해요. 근데 몇 월 달에 1년분을 내면 1월 달에 되면 1년분 내십시오 해서 고지서가 올 거예요. 그럼 1년치를 한 번에 다 내면요. 뭔가 혜택 줘요. 10% 공제 혜택을 줍니다. 공제 할인 혜택 주니까 여유가 있으면 내년에 1월 달에 나오면 그냥 1년치 한 번에 다 내십시오. 그러면 10% 세액 공제 해줍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줄지 몰라요. 이것도 언젠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는데 몇 년 전에 이거 없앨래다가 그냥 연장을 해줬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언제까지 해줄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몇 번이라도 더 받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 12월 달 고지서 안 나오고요. 1월 달에 한꺼번에 내면 6월 달, 12월 달은 고지서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요. 아까 우리 개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내면 10분의 1은 뭘 내야 된다고요? 지방소득세. 이게 70%면 7%고요. 이게 20%면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담배 소비세는 아까 담배를 소비할 때마다 갑당 1,007원인가 이 담배 소비세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에서는 지역 간의 자원, 발전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이런 거를 고갈 문제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세는 이게 전신이 6인데 교육세로 한동안 부과하다가 2000년도에 오면서 3개만 남겨놓고 7개를 지방교육세로 이양시켜줬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구분시켜버린 겁니다. 전에는 지방교육세 없이 다 교육세로 부과하다가 2000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세를 따로 만들면서 7개를 떼줬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취득세 붙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러면 대부분 지방교육세라고 그래요. 그냥 교육세란 말은 잘 안 쓰고요. 지방교육세. 아까 우리 주세에는 교육세가 붙는 날 있죠? 근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 지방교육세란 말을 써요.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배울 때 교육세 그러면 어느 교육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방교육세. 좀 이따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금이 도를 중심해서 도세와 시군세로 나눠졌고요. 특광시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 분류 체계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럼 현재 이렇게 용어로 한번 쭉 정리했는데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갖고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는 골라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그냥 참고할 정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국세, 지방세 한번 정리해 봤고요. 우리 교재 보면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조세 분류 책에 나와 있는데 자, 과세권자에 따라 분류하라. 첫째, 국세는 누가?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다. 이런 세금들을 다 국세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해 보면 법인세부터 농특세까지 나와 있는데 뜻은 좀 이해할 수 있나요? 아까 설명은 좀 드렸는데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좀 말씀드렸죠? 네,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 되고요. 자, 2번 무슨 세 나와요? 지방세.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다. 11가지가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 정리에도 마찬가지로 내용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양갈로 2번에 보면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분류하라. 자, 하나는 직접세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세? 간접세. 이것도 용어만 이해하면 돼요. 앞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뭐하면?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은 직접세로 돼 있고요. 소비는 주로
간접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뭐하면 일치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전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세 이거를 우리는 직접세라고 그래요.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대부분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다 직접세입니다. 본인이 취득하면 본인이 납세자고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 팔아서 이익 보면 본인이 양도세 신고할 때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는요 다 직접세입니다. 자,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세라 한다?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용어 정리는 담세자, 조세 부담 전가 나와 있는데 담세자는 부담하는 자를 생각하면 되고요. 전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뭐가 있다? 목적세. 자, 목적세는 특정 목적 때문에 걷는 세금이죠. 그럼 목적세는 아무 용도에 막 써야 돼요. 특정 목적만. 특정 목적.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세다? 보통세. 자, 목적세는 목적세 이외의 조세가 보통세에 해당하고요. 목적세란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한 조세로서 특정한 공공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육세는 어느 때 쓰려고요? 교육 목적, 교육 기반 학중, 학교 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 충당할 목적이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 농어민 지원 사항, 농어촌 산업 기반 시설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 농업이나 관계 있는 것들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 도시철도 또는 교통시설과 또는 에너지, 환경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 그 타이틀 그대로 읽으면 다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지방세는 지역자원 뭐 있어요? 시설세, 특정 지역의 입지 여건 및 자원을 활용, 채취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지역의 무슨 발전? 균형 개발, 수질 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소방 시설, 오물 처리 시설, 수리 시설 및 그 밖의 공공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 두 종류가 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는요. 이거는 지방 무슨 교육제죠. 그냥 교육세 그러면 국세에 속하는 목적세고요. 지방교육세 그러면 지방세에 속하는 목적세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교육세였는데 2000년도부터 떼어가지고 지방교육세를 이양시켜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리시켜준 것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용어 정리해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나와 있어요.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은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부과하는 지방세 목적세이다. 이렇게 어떠한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거의 없고요. 그 밑에 특정 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인데 특정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무슨 시설? 소방시설이나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무슨 세이다? 목적세이다. 그 두 번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세는 주로 소방시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 보면 지방에 보면 다 소방서 있어 없어요? 소방서 있죠. 이 소방서 운영 자금이 이 지역자원시설에서 나갑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국가공무원일까요? 지방공무원일까요? 지방공무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 있는 소방서하고요, 지방에 있는 소방서는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서울 강남에 있으면 아무래도 재원을 많이 주는데 강원도 어디에 있다 그러면 재원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지방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 같은 소방 공무원이라도 격차가 좀 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방 공무원이라도 장갑 이런 것도 직접 사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소방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하는데 이게 자리박도가 좀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공동시설세는 국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해주면 전체 소방공무원들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지방세다 보니까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자리박도가 강한 데는 많은 지원해 주는데 자리박도가 약한 데는 조금 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재원이 돈이 들어와야지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여기 나라 현재는 목적세로서 지방세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국세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바꿔가지고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아예 지원해주면 전체를 똑같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 소방공무원들 제일 열악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희생정신이 많아요 사실.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국세가 아니라 무슨 세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마지막 조세의 무슨 성에 따라서 독립성 여부에 따라 불리는데 오늘 하나 더 배울게요. 독립성. 그다음에 부가세 배울 건데 자, 아까 우리 더 붙인 거를 뭐라 그랬죠? 부가세. 요 뜻을 좀 한번 볼 겁니다. 자, 이 용어가 요 말하고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우리 물건을 소비할 때마다 물건 소비에는 무슨 세를 내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는요, 가치에다가 붙인 세금이에요. 가치라는 것은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재화, 물건이라는 가치와 또는 어떠한 노동력, 용력이라는 가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때 붙는 세금이에요. 그럼 물건 살 때 어떤 사람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야 돼요. 10%. 1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부가세는 아까 직접세요, 간접세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납세자고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담해야 돼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고 서비스를 제공한 자가 걷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접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요, 평상시 우리 물건 살 때마다 그 영수증 같은 거 잘 보시면요, 공고가에 얼마, 판매가에 얼마,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부가가치세 5글자를 안 써 있어요. 부가세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영수증 잘 보면 5글자를 안 써 있어요. 그냥 부가세라고 써 있어요. 자, 앞으로 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를 줄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마다 거기에 부가세 써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 부가세는 뭐냐면 세금을 낼 때 세금에 덧붙인 거예요. 세금 낼 때 본세를 낼 때 본세에다가 추가로 덧붙여서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취득세 낼 때는 취득세만 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앞으로 취득세 낼 때는 추가로 되는 게 2개 있어요. 그것까지 다 내줘야지 취득세를 낸 거예요. 첫째, 농특세 10% 더 내야 되고 지방교육세 20% 내야 돼요. 이거를 다 한 번에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본세인 취득세만 내고 나 부가세 안 낼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납부세에는 그 밑에다 다 같이 나와요. 타이틀은 취득세인데 거기에 잘 보시면 농특세, 지방교육세 다 계산돼서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것만 내고 이거 안 낼게 그러면 은행에서 안 받아줘요. 다 토탈 내야지만 다 받아줍니다. 자, 다음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를 20% 내야 돼요. 농특세는 걷어가지고 아까 누구 때문에 쓴 거예요? 농어민 지원해 주려고. 농어촌 경쟁력 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는 걷어서 지방교육재정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내고 등록면허세 내시는 분들이 좀 능력이 되니까 좀 부담하십시오 그래서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유하는 동안에 무슨 세 내요?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20%. 그 다음에 종부세 낼 때는 농특세가 20%. 양도세 낼 때는 부가세가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이게 독립세로 전환돼서 그래요. 원래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돼 있었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라는 말 안 써요. 더 붙이는 세금이 아니라 독자적인 재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꼭 이랬죠. 자, 재산세 100만 원 낼 때, 재산세 100만 원 낼 때 지방교육세는 20%니까 얼마 내면 돼요? 20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500만 원 낼 때 농특세 얼마예요? 20%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기에 저 금액에 20% 따지면 돼요. 요 금액에 얼마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아까 요게 60%짜리다 그러면 몇 프로? 6%. 요게 50%다 그러면 5%. 요게 6에서 42%다 그러면 0.6에서 4.2 이렇게 요 세율에 무조건 10분의 1이 지방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신고하고 요것도 신고할 때 각기 이렇게 같이 신고해야 돼요.
그냥 이게 100원이면 10원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세율이 60%면 6%, 50%면 5% 이렇게 독자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해야 돼요. 만약에 양도세가 6에서 42%입니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0.6에서 4.2라고 답을 해야 돼요. 27회 때 그렇게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숫자에 무조건 10분의 1은 요 지방소득세 세율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사서 보유하고 팔 때까지 다 세금이죠. 부동산은요 세금 덩어리예요. 사실 우리 물건 중에서 제일 많이 붙는 게 부동산이에요. 세금이. 그 다음에 많이 붙는 게 뭘까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만만치 않아요. 세금이. 사서 취득세, 보유하면 자동차세 이런 거 내고요. 그 휘발유 넣을 때마다 유류세를 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굉장히 많은 세금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사서 팔 때까지 다 세금인데 본래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각종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부가세까지. 이걸 다 사서 보유하고 파는 사람이 다 부담해야 돼요. 생각보다 부동산 세금이 많아요. 자, 내가 살 때 1억 주고 샀는데 팔 때 1억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얼마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다 이익이 아니에요. 이거 세금 다 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1억에 사서 1억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받는데 1,000만 원인데 알고 보면 이거 세금 낸 거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동산 투자에서 이익 봤다 그러면 세금도 고려해야 돼요. 세금도. 순수한 이익은 세금을 다 떼고 세금을 다 빼버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거지. 요 숫자상으로 이거 산 거는 1억이지만 팔 때 1억 1,000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다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라도 실제는 손해본 겁니다. 손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유하는 동안에 10년 보유했으면 재산세 이런 거 내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줄여주는 걸 뭐 한다 그랬죠? 감면. 감면하면 혜택 줬죠? 그러면 농특세를 내게 돼 있어요. 무슨 세 낸다고요? 농특세. 그냥 참고입니다. 감면 받으면. 자, 이런 차이예요. 나중에 세금 낼 때 취득세를 100% 다 내야 된다. 감면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요것만 따지면 돼. 요것만. 거꾸로 나는 취득했는데 세금 낼 건 없고요. 100% 면제받았다. 면제받으면 요 취득세 1,000만 원 따져가지고 200만 원 농특세만 내면 돼요. 감면이나 면제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나는 반은 내야 되고 반은 감면받았다. 그럼 좀 복잡해지죠. 자, 반에 대해서는 이걸 따져야 되고 반 감면받은 부분은 또 이것도 내야 돼요. 그러면 계산이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풀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찍으면 돼요. 실제 한번 나왔는데 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원리만 알면 돼요. 만약에 100% 납부한다 그러면 이것만 따지면 되고요. 100% 감면받으면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만약에 반은 내고 반은 감면받으면 다 따져야 돼요. 우리 15회 때 한번 계산 문제로 낸 적이 있었어요. 역대 나온 것 중에 세 번째로 좀 어려운 계산 문제예요. 어쨌든 계산 문제는 권하지 않고요. 이렇게 원리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나라 조세 뭐 나왔어요? 책에 나오는데 아까 국세는 몇 개 있었어요? 14개. 자, 거기 14개를 잘 보면 내국세, 보통세, 직접세, 간접세, 목적세, 관세 다 나와 있죠? 네, 아까 우리가 배운 게 국세 14개를 배운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지방세 몇 개 있어요? 11개. 도를 중심해서 도세와 시군세,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가 있고요. 11개 세목으로 돼 있다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체크해 보면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지방세 11개 세목 모두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로 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것만 알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세 분류까지만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조세 관련 용어 정리부터 나머지 해서 2시간 동안 조세 총론을 마무리하고 1시간 정도는 취득세 편을 좀 공부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지만 사실은 뭐 암기하고 그럴 내용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내용이 우리 세금이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느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다 암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동안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이 1월 달이나 3월 달 가면 이제 또 서서히 암기 시작하면 되니까 11월, 12월 달은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도 힘들어요. 50분 들으면 피곤할 겁니다.
왜냐면 모르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도 기억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할 때 듣는 걸 많이 듣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좀 인내력이 좀 필요해요. 인내력이. 이거 상당한 인내력입니다. 앉아 있는다는 거. 50분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뭐 20년 전에 10년 전에 하다가 오래간만에 공부하면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는데 당분간 적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일주일만 딱 견디면요. 또 일주일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몸에 배다 보면 나중에는 1시간 공부해도요. 그냥 다 적응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몸에 아직 안 배워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화 시키면은 나중에는 뭐 오래 앉아 있어도 다 되고요. 어차피 공인중개사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시면 돼요. 이 공부는 인내하는 공부예요. 사실은 인내하고. 그리고 계속 순환 반복입니다. 반복. 그리고 요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 10월 달까지 그냥 꾸준히 한다 생각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그냥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